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공의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저가 어린 여인이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두었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중년의 여인이고 소저의 어머니가 되겠죠.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쥐고 표현이 들어와 곁에 앉으니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자욱한지라. 소저가 황홀하고 괴이 여겨 급히 몸을 일으켜 절하며 예를 갖추니 그 부인이 흔연히 소저의 머리를 어루만져 슬퍼왈. 오균아, 이제 나를 알겠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니라. 너희 남매가 강보에 쌓여 있을 적에 세상을 버림에. 자, 세상을 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내 어두운 하늘에서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제 간인이 흉악한 제약을 빚어내며 너희 남매를 보전하지 못하게 되며 가문의 위태함이 누랑 같아 집을 붙듦이 내 손에 있거늘. 자, 그럼 어머니를 꿈에서 만난 하오균이 모습이 있겠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지금 가문이 위험해. 집이 너에게 달려있어. 라는 메시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내 죽어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뇨. 자, 이 대사에서 딸이 자살 죽음을 시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문중의 차마는 운명이니 내 구하지 못한 거니와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살아서 가문을 일으켜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진원대선에게 조력잡게 청하여 너를 데려왔으니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 소저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슬퍼 흐느껴 말을 이루지 못하니 부인이 다정히 어루만지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모두 너의 운명이요 하늘이 정한 운순이 차마 어찌하리오.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을 생각하라. 살아라. 몸을 건강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후사를 얻게 함이 대의 아니니라 뒤뒤를 얻게 하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원자는 본래 내 서승이니 정체를 알려주고 있죠. 조차감이 훌륭한 대책이라 모름지기 나아가고 일시도 머물지 말라.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하며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라. 자, 그러면 가문이 무너졌는데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죽음이 마땅하다.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모친의 가르치심을 받자옵거니와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자, 가문을 잇는 것은 누구죠? 남자가 되겠죠. 아까 남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백화가 되겠고요. 백화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응낙하고 소매에서 환약을 내어 소저를 먹이고 일어나매 문득 오색구름이 흩어져 다시 보지 못하니 흐릿한 중에 놀라 깨달음에 한순간 꿈이라 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이에 좌우를 살피니 희미해진 촛불이 미미한데 주씨는 깊이 잠이 들었고 시종들이 연달아 밤을 새웠는지라. 다 고나여 자건을 소저가 생각하되 꿈속의 일을 믿을 바 아니로되. 자, 환약의 기능은 꿈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혀가 다친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해준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사 조금도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여 혀가 나은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하리라. 환약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 이제 달리 죽음에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죄되니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하여 형체 온전히 함이 상책이라. 어머니께서 말리셨으면 보통은 죽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대요. 아니에요. 이 주인공은 혀를 깨무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죽는 방법이니까 나 이제 물에 빠져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고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되 내 이제 죽음에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 하고 드디어 혼서와 옷가락지. 자, 혼서는 결혼을 약속한 증서가 되겠죠. 내어 품에 품고 가만히 후문을 나서 몸을 수중에 던지니 호령 공중에서 황룡이 내려와 소저를 태워 공중으로 오르다니 비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정신이 당황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몸을 내려놓음에 눈을 들어보니 서역당 곤륜산 제삼본 진원 법성관이라고 하였더라. 자, 신선들이 사는 천상계 성계에 드디어 있는 진원 법성관을 만납니다.
내 일찍 시설을 두어 두루 읽어 식견이 높고 사물이 밝으니 내 말이 허탄함을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을 이르나니 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인 화선이라 라고 전생에 정보를 줍니다.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 옥제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이에 광안전은 옥체가 머무른 옥체 옥황상제가 머무르는 공간이죠. 광안정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실세 문곡성과 일찍이 바둑을 두어 그 제주를 보실세에 문곡성이 매화선 사김이 깊고 두텁 이렇게 얘기하죠. 황룡을 타고 와서 진원과 성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텁더니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희롱하여 말 우리 서로의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의 한 가지로 하강하여 부부가 되어 보면 즐거우리라. 적강한소가 나오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요. 매화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난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남을 가하리라. 그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고우니 내 아내를 삼고자 하느니라. 자, 하씨와 진씨는 천상계에서 친구였습니다. 적강에서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옥제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에 옥제는 노하사 인간으로 귀양 보내시니 적강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서로 남녀를 다투는 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 하시니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매화선은 하가의 여자가 되니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시어 그 인연이 멀게 하시고 사랑을 반대하는 모습이죠. 반편생 가난과 고생을 겪게 하나 재주와 성품이 출중하여 하늘을 감동하게 하므로 문곡은 입신양명하여 왕후장상의 부귀를 누리가 하시고 너는 비록 이번 세상의 여제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 공명을 이뤄 천하에 횡행하여 지기를 펴게 하시니 자 오규는 여성 영웅이 되겠습니다. 네 모친 윤씨 천국의 즐거우시다 한결같이 너를 잊지 못하여 내게 구함을 청할 뿐 아니라 잠깐 신선의 소질이 있는 고로 금일 구하여 돌아왔나니 내 다시 인간 세상의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삐 돌아가고자 하느냐. 소저가 환히 깨달아 삼가 감사하여 말하기를 저는 미숙한 속세의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묻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 잃은 슬픔을 품어 슬픔을 참고 부친의 자애하심에 의지하여 지내옵나니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천만 뜻밖의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를 당하여 가문 몰락의 계기는 주씨의 자식들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인생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어 일씨는 수중에 던져 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겠죠.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더니 이제 선생의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주시고 거두심이 어싸우니 어찌 다시 홍진의 나감을 생각하오며 영화의 치욕에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 권력을 탐하고 세력을 즐기니 머지않아 큰 화를 입어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자식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근심하옵노니 효심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노선은 대자 대비하사 노부의 목숨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지켜달라. 내 사정이 그러한즉 무예를 배웠다가 무예를 배우고 영웅이 됩니다. 나라의 변이 있거든 공과 업적을 세워 명성을 드높이고 이름을 천하에 알리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노부의 영화부기로 섬기게 하라. 중략 부분 줄거리 무예와 도수를 읽힌 하오규는 세송으로 돌아와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한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자 오규는 원수가 되어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한다. 자, 남장이란 것은요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 길에 양 진영이 전쟁할 새 천지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용봉 일월기야 황금도끼가 좌우로 둘렀고 붉은 일산이 붙이는 곳에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한 수레를 밀어 나오니 이는 하원수라. 하오견이 무예를 익혀서 하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 학창이를 입고 허리에 사마대를 두르고 손에 배구선을 들었으니 백설 같은 피부와 달빛같이 상서로운 기운이 백일에 밖에 빛나니 모든 장수들이 태을 성군이 하강했다 하더라. 외양 묘사가 남다르다는 거고요. 대단히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의 인재 없음을 알 수 있도다. 저 어린아이로 대장을 삼아 보내어 감히 나를 항거하리오. 자, 그러면 하원수를 무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고 웃기를 맞이하지 않더라. 하원수가 크게 노하여 친히 창을 빼어들고 말을 달려 바로 호용을 취하여 서로 무기를 부딪히고 몇 번 지나지 않아 원수의 칼이 빛나며 호용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지니
군담 소설에서 영웅적 활약을 할 때 반란군 진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하거늘 원수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니 모든 백성이 춤추며 기뻐 승복하더라. 작자미상 하진 양문록이었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해 이해로 적절한 것은 바로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오규는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어머니를 만날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자, 꿈의 기능을 아까 이야기해줬죠. 2번, 오규는 자신이 지닌 혼사와 옷가락질을 후문에 던졌다. 아니고 지니고 물에 뛰어들었죠. 옥제가 문곡성에게 매화선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했다. 노하셔서 적강을 시켰습니다. 자, 진원자는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은 오균을 꾸짖었다. 아니고요. 호영은 하원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호영이 하원수를 무시하자 하원수가 대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입니다.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A에서 모치는 오균을 구하고자 하는 진원대선의 의도를 알려주고 있다. 의도 아닙니다. 2번 B에서 오균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존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아닙니다. 오균은 나는 죽어 마땅하다 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죠. 3번 A에서 모치는 오균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정당 없고요. B에서 오균인 모친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니고 백화를 지켜주세요. B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4번이 되겠는데요. A에서 모치는 오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류하는 이유를 B에서는 오균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자, A에서는 네 죽어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뇨. 너를 구한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합지라. 라는 부분에서 오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친이 만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B.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오균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번 A에서 모친은 사물에 빗대어 가문의 위기를 강조하고 가문이 누란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B에서 오균은 상황을 가정하여 가문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진 양문록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 인물의 선택은 성계의 개입으로 극적 효과를 얻는다. 성계의 조력자들은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물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한다. 또한 전생의 정보나 가문을 보존한 능력을 지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러 가볼게요. 1번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균에게 진원자를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고 알려주는 데서 성계의 조력자가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2번 독사가 오균에게 이번 세상의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고 하는 데서 성계의 조력자가 인물을 제공한 전생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군. 전생에 너 매화선이었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오균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는 데서 성계의 조력자의 인물이 새로운 역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도사를 만난 오균이 자신이 큰 은혜를 입어 남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하는 데서 인물이 성계의 조력자에 의해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5번 하원수가 무기를 부딪히고 몇 번 지나지 않아 호용의 머리를 베고 백성을 위로한 데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웅적 면모를 드러냄을 알 수 있겠군. 그렇습니다. 반란군을 제압하고 있었죠. 정답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